안녕하십니까, 브라이언 정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많은 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을 할 때 현지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What time is it now? 였습니다. 지금 몇 시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. 심지어 관광객한테도 현지인들이 시계가 없으니까 몇 시냐고 물어봤습니다.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몇 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. 모든 사람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예전에는 시계를 가진 사람과 시계를 못 가진 사람으로 나뉘었는데 이 콜츠 시계가 나오면서 시계의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. 심지어는 되박 시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. 시계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단돈 몇천 원에 사는 시대가 된 거죠. 그래서 시계를 개수로 팔아야 되는데 개수로 파는 게 아니고 되박으로 퍼서 무게를 달아서 파는 시대가 됐습니다.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갖게 된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 시계가 계속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많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들이 계속 문을 닫게 되고 파산이 되죠.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시계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? 다시 시계 산업을 살릴 수가 있을까?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작품이 바로 이 스와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본 업체와 미국 업체와 특히 일본 업체가 이 정확도의 이 기술력에 몰입을 했습니다. 1초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된다. 1년 동안 5초 이내로 오차가 나와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술 경쟁을 하고 그것을 광고를 하게 된 것이죠. 우리 시계는 정밀하다, 정밀하다, 정밀하다. 근데 스위스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. 이 소비자들은 5초가 틀리고 10초가 틀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. 우리는 새로운 디자인, 그 대신에 값싼, 그러면서도 스위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들어간 그런 시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1983년도에 출시된 이 스와치가 된 것이죠.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손목 위의 갤러리라고 불립니다. 수많은 화가들, 명인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이 안에 넣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선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코르토 말테세라고 나와 있습니다. 코르토 말테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유명하지 않은데 유럽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 만화의 캐릭터입니다. 그래서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휴고 프라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르토 선장을 이 애니메이션에 넣고 코믹스에 넣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.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? 이 안에는 코르토 말테스의 선장 자체가 이 시계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정확도가 필요 없다. 우리는 패션을 원한다. 어차피 시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창의적인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고요. 그래도 약간 여운이 남는 겁니다. 소비자들은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, 이게 너무 장난감 같지 않느냐, 뭐 이렇게 말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스와치는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한 것이죠. 이 고급 시계는 사실 콜츠가 별로 없습니다. 고급 시계는 기계식이나 오토매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스와치다, 가격이 싸다. 그렇지만 우리는 가죽 밴드를 놓고 이렇게 뒤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. 그래서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싼 오토매틱 시계가 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이 떨어지지 않죠. 품질이 떨어지지 않죠. 근데 오토매틱 시계가 다시 변형이 돼서 이런 식으로 화려한 이 베젤도 있고요. 이 안에 내부 디자인도 있습니다. 이것도 오토매틱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오토매틱이죠.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면 이 스와치는 케이스도 참 독창적인데요. 여기에 보면은 이 시스템 5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5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스와치가 강조하는 색깔이 아니라 바로 이 오토매틱에 들어가는 부품 수를 의미합니다. 사실 이 기계식 시계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죠. 적어도 1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갑니다. 그러나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이지만 가격이 싸지만 51개, 51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오토매틱이면서 그리고 품격도 있으면서 이 부품은 51개밖에 안 들어가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시계의 혁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시계를 이렇게 차고 배낭여행을 다니면 가볍고 그리고 도난을 당하거나 소매치기 당하거나 잃어버려도 큰 부담이 없죠. 제가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이 스와치를 많이 차고 다녔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매니아가 돼서 이렇게 많은 시리즈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.
특히 제가 좋아하는 모델은 이 모델입니다. 이게 그 바우하우스. 이 바우는 건축을 말하고 이 하우스는 집을 말하는데요. 바이마르에서 1919년에 설립된 아주 유명한 건축 학교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건축가들이 배출되어 있는데요. 지금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바우하우스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그 시계입니다. 리미티드 에디션인데,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 건축 학교를 상징하는 여러 점과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. 그리고 초침과 분침이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계에 넣은 것이죠.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스와치는 그 짝퉁이 없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짜가가 없죠. 왜냐 그러면 이 시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 스와치를 짝퉁을 만드는 게 돈이 더 듭니다. 그래서 그 누구도 짝퉁을 만들지 않죠. 우리가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스위스 시계가 사실 굉장히 콧대가 높았습니다. 계속 기계식 시계와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를 고집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일본 세이코가 일으킨 쿼츠 열풍 이후에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다. 우리도 쿼츠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렇게 스위스 시계도, 제가 아끼는 스위스 시계입니다. 이 테코이어인데요. 이거는 콜츠입니다. 기계식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콜츠죠. 그래서 스위스 시계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콜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. 물론 쿼츠라고 해서 다 싼 것은 아닙니다. 뭐 까르티에 같은 시계도 콜츠 모델이 있으니까요. 굉장히 고풍스럽게 이 안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, 소비자가 원하는 그 디자인의 구석구석을 다 리서치를 해서 만드는 것이죠.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백남준 버전도 있습니다. 그리고 키키,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가 디자인한 모델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키스 헤링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가, 정말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와치가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소더비 경매장에서 몇만 불을 호가합니다. 3만 불, 4만 불. 이게 실제로 살 때는 뭐 100불, 50불밖에 안 되지만 그런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소더비 경매장에서 경매가 된다라는 것이죠. 제가 참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아직 득템을 못했는데 무슨 어디 경매장 같은 데 가서나 그 득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